자, 오늘은 병산소원입니다. 유명한 병산소원. 여기 보이신 산 보시고 산, 여기 산이 화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화자가 불화자가 아니고요. 볼케이노 화산이 아니라 꽃이 피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꽃화자 화산. 자, 오늘 계획은 병산소원 방문했다가 하회 마을로 제가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나올 때 이 화산을 제가 넘어서 나올 계획인데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병산소원 하면 또 어르시는 분이 바로 유명한 서해 유성영 선생이시죠. 서해 유성영 선생 모르신 분이 설마 당연히 알겠죠. 양반의 사탕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도 있네요. 여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 서해 선생은 배움은 생각을 위주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중형에서 학문의 단계를 박학신문, 이거 대학이 나오는 말입니다. 중형이 나오는 말이죠.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생각을 위주로 하여 학문을 하였듯이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밭을 갈고 다스린다면 하늘의 이치가 절로 밝아질 것이다. 모두 학문된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물치지도 있죠. 경물치지. 대단한 철학자 겸 선비고 학자입니다. 따라하기 벅차네요. 저 며칠 전에 다산 정량형, 다산 초당 갔다 왔는데 완전히 원래 대단한 사람도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데 있죠. 쭉 보시고. 마을입니다. 병산소원 들어가는 마을. 병산소원은 제가 몇 번째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찍을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쪽이 유명한 병산소원의 병산의 그 병산입니다. 병풍같이 서 있는 산 보이시죠?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앞에. 병산 두안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들어가는 이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300m 더 걸어가야 되고요. 입장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거는 평범한 시골 마을 같이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 주인은 누군지 참 대단하신 양반입니다. 건물 전체를 목조 형태인데 외술가 같아. 외술가. 검은색으로, 그죠? 한 10여 년 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있었어요. 그 전에 없었거든요. 겨우 옛날에는. 또 오늘 생겼더라고요. 화산이죠, 화산.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전빵. 전빵. 어릴 적 이런 전빵이 마을에 하나 있었습니다. 어퉁이에, 뒤퉁이에 오면. 자, 드디어 병산소당 앞마당에 왔습니다. 아직 병산 소원 건물 제가 촬영 안 하고 있죠, 일부러.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더 좋다고. 농담이고요. 자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앞에 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지류. 요 강이 이제 흘러서, 갑자기 헷갈리네요. 화해마을로 들어가는지, 이게 왼쪽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화해마을로 들어가는지 헷갈리네요, 갑자기.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화해마을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쫄리는데, 그런 것 같은데, 알아봐야겠네요. 갑자기 왜 헷갈리지? 오이씨.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고 이게 현장에서 와보지만 모르잖아요. 매번 오는데도 헷갈리지 갑자기. 자, 병산소원입니다. 자, 병산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도 아실 것 같은데, 병풍처럼 산이 둘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 뒤쪽으로는 이제 화산이 있고,
앞에 이 바로 병풍처럼 있는 이 산들이 보시죠. 멋지다는 말로는 야가고요. 많이 야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자, 보시죠. 유네스코에 지정됐다고 하는 거죠. 2019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자, 원래 병산서원은 하회마을의 일부로서 경주의 양동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두 개를 합쳐서 이미 유네스코 지정돼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이제 19년도에 어딥니까? 다른데 영재 소수원, 제 고향의 소수원하고 우리 또 안동 같은 안동의 국간소원 또 어딥니까? 여기 적혀있네요. 옥산소원, 그다음 피람소원, 도동, 무성소원, 도남소원 이렇게 모두 합쳐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9개죠. 9개를 묶어서 이제 다시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의 소원 적혀 보시죠. 한국의 소원 해가지고 밑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거. 다른 소소원도 제가 몇 번 갔다 왔고요. 소소원은 저희 고향 말이고 너무 자주 가가지고 그냥 뭐 됐고요. 통과. 다른 데도 제가 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 거리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하나씩 한번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소일 때 마당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건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변소당 나오죠. 설명 나왔습니다. 설명이 옛날 다 돼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처음에 원래 풍산에 아스트라제네카 보셨습니까? 코로나 그거 치료제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풍산에 있는데 거기 풍악수당이라고 있던 것을 이제 언제입니까? 명종 때인가? 까먹었다. 적혔네. 여기 있죠. 자, 풍산에 있던 풍악수당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병산소원의 모습이다. 당시 이제 유성경 선생이 이곳이 좋겠다라고 이제 콕 찍었죠. 제자들 유생들이 이곳에 유판을 모시고 사당을 세웠다. 강학 강의하고 설명하는데 유학, 그죠? 제사를 지내는 제한공간, 강학공간, 보시죠. 모두 갖춘 이 점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철정 때. 이건 제가 아는데, 병산이란 사역을 받았다. 원래 최초의 사역소는 영주의 소수원입니다. 소수원. 흥선병원의 소원철폐는 내도 흘리지 않았다. 다른 기타 설명을 제가 옮기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아니야. 어떤 사물을 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봐야지, 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현장에 직접 한번 와보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산불 나가지고, 이 산 뒤쪽 마을까지 번져가지고, 소방차가 난리 났었죠. 작년에 제가 산불 때문에, 혹시 이 병산소원 하고, 다의 마을 쪽 번질까 싶어서, 소방차 막 총출동해서 물 뿌리더라고, 미리. 산불 못 번지게. 이 마을도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은 진짜 산불이 다 번졌었습니다. 몇 해 전에. 작년에 했던 거는 여기까지 안 왔고, 불이 못 번졌고, 그 전에, 4, 5년 전에 그때 불 크게 났을 때, 이 산, 보시죠. 이쪽, 통 뒤쪽으로 불이 났었어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왔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같은데, 2022년도인가, 그때, 3년도인가, 연도를 까먹었네요. 자, 일대, 자, 화산, 그죠? 돌 때 사면 별로 또 산이 갑자기 늘었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많이 오네요. 오늘 그게 스페인어를 쓰신 것 같아. 에스파냐. donde está el baño? 화장실이 무료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밖에 없어가지고.
병산소에서 이제 병산이란 말은 뭐 병풍이라는 뜻은 알 수 계시잖아요. 병풍처럼 이 소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뭐 이 생긴 연유 무엇에 선생의 어떤 제자들 교생들이 만들었다 다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안동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신이 유학인가요? 유교가 우리나라 정신인가? 라는 점은 제가 찬성반 반대반입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유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긴다 할까? 장반들은 단순히 건물만 보지만 저는 다르거든요. 중국에 이제 두보라고 들어서 당나라 때 두보. 이 두보가 누군지 모르 200, 들어보셨습니까? 200 두보. 중국이 자랑한 이 두 명의 시인들이죠. 이 두보의 시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예. 예, 강도 한성각이요. 강은 겨울산 누각 옆을 지나고 성고 절한누라. 성은 높아 변방의 보루에 우뚝하다. 취병의 만대. 푸른 병풍 같은 산 늦도록 마주할 만하고 여기 이제 만대란 말이지. 이 만대가 이제 앞에 복내문 뒤쪽에 있는 만대루라고 하는 누각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취병의 만대. 취병의 병풍 같은 산 늦도록 마주할 만하고 이 말입니다. 백호 키심유 하얀 계곡은 모여 오래 놀기 좋아라. 급하게 울음오는 기러기, 가볍게 내려오지 않는 갈매기. 이 일흥에는 봄빛이 시작되니 차차 작은 배나 띄워볼까. 이게 이제 두보의 시인데 대박이죠. 원래 원문보다 저 번역해는 우리나라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보가 전 당나라 때는 유명한 전란이 너무 일어나고 워낙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알록달이 다니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두보나 200에 살 때는 혼란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를 썼나 봐요. 급하게 울어무는 기억이 가볍게 내려오지 않는 갈비. 이 말들이 제가 봤을 때 전란을 피하는 임순도조차도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성 선생은 이제 거기에서 가서 병풍같이 둘러싼 이곳을 이제 경선소를 세우겠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가다 뛴 아저씨들은 1등을 올라갔을까요? 오, 진짜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바라 부시가 2005년도에 노무현 때 왔었네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노통하고 이 양반하고 악수하는 모습. 그게 그거였군요. 이식수와. 저번에 윤석열이도 왔다가 뭐 심었던데, 뺐나? 근데 봤는데 분명히. 옥내문입니다. 입구. 넘어야지. 아이고. 좀 어려웠네. 경산선 입구인 복내문입니다. 복내문은 뭡니까? 극기복내라고 그러셨나 보군요. 극기복내라는 말에서 싸운 겁니다. 논어에 보면 안연이라고 하나 들어봐. 안연. 논어 안연편에 보면 이제 공자 말씀에 극기복내수 이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는 뜻이죠. 공자는 극기복내는 인이며 하루만 극기복내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극기복내의 실천을 위해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사물이라는 것은 이런 사물 말고요. 4가지 금기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책에 우리 이황 선생은 천리를 따르고 인욕을 멀리하는 길을 보았고 율곡은 예의 회복을 인의 핵심으로 내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옥내문을 들어오자마자 광영지, 오늘 물이 없냐, 왜? 물이 다 말라버렸네. 이 광영지라는 곳입니다. 서원 속의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네.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관소, 이관. 하늘빛과 구름이 함께 놓인다. 정광 운영, 궁배회라.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선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 전통의 무엇을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 말이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뜻으로 동아시아 사회 전통적 우주관이자 뛰어 나타낸다.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물이 가운데 섬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물이 썩을까봐. 보시죠. 물 나가는 곳. 권입니다. 한건 가운데 물 고이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하나하나 만들 때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보시는 건 만대루, 유명한 만대루입니다. 만대루는 유튜브에 나왔다는 그랬죠. 취병의 만대, 푸른 동풍 같은 산, 너도록 마주할 만하고 이런 말 문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읽을 때 누대만큼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만대 설명이 있을 텐데, 있네요. 백제성이라고 하는 나오죠. 두보의 시에서 푸른 절벽처럼 둘러친 산수는 그냥 무릎 마주하기 좋으니 라는 구절에 나왔다. 기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듬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해놨습니다. 바닥도 돌을 쳐는 돌 그대로죠. 이게 한국 전통의 방식인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보존하려고 노력했죠. 만들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동제, 이건 동제, 저기 서제. 동제는 아이고 숨차다. 동직제 줄임말입니다. 서제는 원래 뭡니까 정어제라 부르고요. 정어제 저쪽은 아니 바뀌었나 말이. 아이씨 나한테 걸린다. 정어제는 약간 하급자들, 이 동제는 상급생들이 머무는 곳 기숙사. 특히 동제 쪽은 이제 유사라 해가지고 학생회장쯤 되는 사람 개인 방도 있습니다. 만대루입니다. 빠테루, 만대루, 빠테리. 자, 힘들다. 보시죠. 측면에서 바라본 뒤평 산도 보이시고, 건물에서 보이는 풍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야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이동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로 갔다가 있구나. 어떻습니까? 제가 앉아있는 곳은 입교당입니다. 수업하는 데죠. 만들어서도 수업을 하고, 저는 뭐 휴식도 하고. 이렇게. 차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borrow the scene. 광경을 빌려왔단 말이죠. 이 안에서 마치 바깥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어떤 그림처럼.
이거 좀 좋지. 아, 그 설명을 잘못 들었네. 여기 역시 동직제네요. 여기가 동제구나. 아까 서재라 말씀드리니까. 아, 동제. 정화제. 아씨, 아까 반대로 말씀드렸네. 역시 찍었는데 틀렸네. 이쪽이, 아, 장사실. 이 장수각, 아, 지금 장수각이 저거지. 이게 장수각, 장수체. 장수제는 서책을 보관하거나, 여기는 학업생들이 먹는 거. 아까 이쪽이면 저쪽이라는 얘기네요. 아, 반복가. 이거 살면서도 모르냐. 아, 여기서도 현판에 보이는 입교당. 앞에 이렇게 무화 나옵니다. 저 보이시는 무화. 이게 매화. 무화이 좀 낯설지 않나요? 약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낯설던데 왜 무화를 심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 조사를 해왔죠. 여기 설명도 설명이지만 감상이 정말 좋습니다. 야, 그러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계단도 나무를 깎아 만들었죠. 저는 못 올라갑니다. 최대한 인공적인 거는 피하고 자연 그대로를 갖다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만들어요. 지금 부러질까봐 이게 지금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올라서 한숨 자고 싶죠. 옛날 유생들도 공부하다가 분명히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휴식 공간 겸 여기서 수업도 하고 그랬답니다. 많이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은데. 보존을 잘해야 하거든요. 장구치고 북치고 놀라고 북 따라가는 것 같은 건 아니고요. 기상나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입교당. 여기 한번 가려면요. 뭔가 여기 앞에 매화나무, 매화는 아시죠? 한남국 쪽에 나오는, 매남국 쪽에 나오는 자동차. 저 유학자들을 상대하는 거. 추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은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무화 있죠? 이 무화나무입니다. 무화를 심을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국화 정확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양반 이름이 좀 특이한 양반인데 이게 뭡니까? 손천울이라고 하는 이 양반 1553년생이네. 그건 유승보다 나이가 좀 어리네요. 약간 유승 선생님 1542년생인가 44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손천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십 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문화라는 게 조개모락이란 말이죠. 조개모락.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낸다는 뜻인데 순간의 영광을 누리는 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 민족에는 무궁화는 오늘 졌지만 내일 다시 피어나는 다함이 없는 무궁꽃을 표상하기 때문에 심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봉 김성일이라고 들어보셨나? 이름 유명하시죠? 이 양반은 학봉 1고에서 이제 미화, 백이루 무궁이라 좋은 꽃
백일 피고 또다시 무궁하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학공 김성일 같은 분은 봉정사에서 이쪽으로 저 등산으로 넘어오는 길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종택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만 생각해봤거든요. 무궁화를 굳이 이렇게 심은, 그러나 국가를 정해진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네요. 단순히 경산소원에 심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뭘까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제, 안동 예안향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심이 있고요. 강릉, 방동리, 박씨제실에도 이제, 유교 행사할 때 하는 곳인데, 이때 무궁화가 심어져 있고. 근데, 예안에 있는 거는 이제, 죽어버렸고요. 남아있는 거는 강릉에 있는 것만, 박실제가 그쪽에만 있고요. 아무튼 뭐, 아까 손촌놀 아저씨, 이 양반 호가 모당인데, 모당 일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1614년 이 양반이 쓴 48세부터 78세까지 작성했던 일기장입니다. 모당 일기라는 게 거기에 이제 적혀 있어요. 이렇게 1614년 음력 6월 8일에 조상을 모신 선사에 참배하고 사당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무궁화가 곱고 화려하게 피었음이 기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대로. 아, 이거 뭐, 떠나기 진짜 싫네요. 야, 하룻밤 민박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하죠. 어디 못 오니까 좀, 그 보십시오. 최대한 길게, 끊지 않고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뭔가 알고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입교당은, 이미 저 선생은 1714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유생들이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나오네요. 이제 서재에 대한 설명 나오네요. 일단 자르서 보시고. 아이고. 이 명성제는 혼자 하시죠. 교육제는 배우는 사람들.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우리 신발 벗고 올라가면 반항 한번 해줘야지. 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건물을 통과해서 만대로 보이고 앞에 북내문도 보시죠. 이건 바로 앞에 입교당이고요. 입교당 뒷마당에서 바라본 산입니다. 산. 느끼지는 바가 없나요? 이게 소위 포토존이라 부르는 곳인데, 아이고, 이거는 이 차경이라고 하는 한자 차경, 경치를 차했다, 빌려왔다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Follow the scenery, 그죠? 창문이나 문틀, 요게, 문틀이죠, 문틀, 요게. 보시죠, 문틀. 프레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프레임 씌우지 말아 할 때, 프레임. 프레임으로 활용해서 외부의 자연 환경을 실내 공간의 일부인 것처럼 끌어들이는 우리 동아시아 이쪽 지역의 전통 조경 기법이다. 이렇게 있죠. 소유하지 않고 잠시 빌려 쓴다는 개념이에요. 대단하죠.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왔다 가는 거죠. 뭐 훗날을 생각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애들하고 생각 차원을 다르죠. 트럼프, 갑자기 또 트럼프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파괴주의자들,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가는. 야,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어에 보면 캔두이즘이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자연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연에 이체 맞게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유명한 벼룩나무, 여기는 380년인데, 아, 그렇죠. 2008년도에 380년이면 지금 2026년이죠. 그럼 거의 18년, 28년, 거의 18년 전이네? 또 하면 거의 400년 됐죠, 거의. 그럼요. 이게 400년 벼룩나무. 아직 뭐 없습니다, 그것도. 벼룩나무. 이건 존덕사라고 하는 유생의 위패를 보신 곳.
보이시죠? 전독사.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대형나무. 주역에 나오는 8괴를 이렇게 놨죠. 주역에 나오는 8괴. 보십니까? 괴 또는 효라고 그러죠, 효. 제가 한 주역 합니다만,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저번 옛날에 왔을 때, 촬영, 방송 왔을 때, 집중대 안에서. 그 안에 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눈을 일단 보십시오. 눈으로. 전독사에서 바라본 앞에서 앞산입니다. 최대한 다 곳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귀차니즘. 아이고. 여기가 장서각, 장판각, 참. 유교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판각을 보관하는 곳이죠. 여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등산소 내부에 대한 설명보다도 대표는 옆 건물로 가볼게요. 유생들을 먹이고 재워야 되려면 누군가가 일을 했겠지요. 나오죠. 전사청. 옆에 신문, 귀신이든 하는 업무는 신문이고, 네. 전사청은 제사 준비하는 곳이고, 여기가 전사청입니다. 준비하는 곳. 아까 말씀드린 방금 전에.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장소. 음식 만들고 하는 곳이죠. 원래 배령나무는 나무 자식이고, 배령나무는 이제 원래, 서유성 선생 후손이 유진이라는 사람이 유성 선생의 제자가 있었던 자리에 여기 전독사 보시죠? 이 건물을 세울 때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후회, 그죠? 그 뒤로 철종 때, 뭐야, 이게. 사익선이 되면서 등산소 어린이 바뀌어 현재 된다. 벼룩나무는 분홍빛 꽃이 100일 동안이나 지속된다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부르죠. 백일홍나무 또는 백일홍. 아, 그렇군요. 붉은 꽃빛이 분홍빛이 100일 동안 지속된다고요? 네. 진짜 100일이 아닌지 한번 재볼까요? 자, 이건 달팽이 모양의 뒷간 화장실입니다. 달팽이 모양 뒷간은 유생들을 돕는 일꾼들이 사용하던 방식이다. 문도 없고 지붕도 없이 돌담으로 둥글게 감아서 만들어놨는데 그 모양이 달팽이와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 함정 한쪽 끝이 다른 쪽에 칸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없어도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독특한 길이다. 17세기 초에 지어졌다네요. 2009년에 보수했고 77년도에 사적제 260호로 지정되었다. 등산소의 부속 건물에 포함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화장실이 기존에 화장실입니다. 세계 최초. 아, 얘 구부러져 있네, 모양이죠. 문 필요 없네. 그러네. 문 있는 거 보이는데, 살짝? 쓸데없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바라본 장면도 측면입니다, 측면. 이 건물도 그냥 그 뒤로 지은 것 같은데. 만대로 보시죠, 만대로 측면. 아우, 날이 따뜻하네요. 좋네요. 아유, 우리 등산하면 등산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원래 징비록 아니겠습니까? 징비록. 징비록은 하회마을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못 갈 것 같고요. 포기하고요. 다음에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양반이 66세에 돌아가셨어요. 66세. 이 양반이 돌아가신 6일 전에 남긴 시예요. 산무 어두우 제제 하는 말이 없는데 두견서는 울고 두 제제 삼부답이요 두견새는 우는데 사는 대답이 없네.
산수무어의 이적이요 다모월 비상 매초백이라. 산은 비록 말이 없으나 뜻은 이미 아는 듯 어스름한 달빛이 매화 가지 끝에 하얗게 걸려 있구나. 좋다. 자, 레벨이 달라. 야, 이 정도 시 한 구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시가 절로 나온 장소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 안 나오십니까? 유네스코 지정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한다니까 왜 자기네 거 서원을 가지고 하느냐, 왜 뺏기느냐 반대했답니다. 대박이죠. 강릉의 단원체도 반대하고 뭐 다 지네 거래. 자, 우리나라에서 뭐라 했을까요? 개사 쓰지 마. 니네는 단순히 수업 공간에서의 서원이지 우리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강학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곳이야. 그런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자체 유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발생한 거고,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개인적 생각인데, 그럼 유학을 누가 만들었어? 공자 아니야?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 요 나라 사람이지. 거기 어디 지역이야? 그 동이족 지역이지. 동이족이 누구냐? 우리 민족이거든. 니네가 짝퉁이거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같아요, 진짜. 동이족인 공작해서 만든 유학을 가르치는 서원이면 당연히 이기죠. 우리 거죠, 우리 거. 니네 게 아니라 중국 게 아니라. 제가 뭐 하고 있냐고요? 이 복내문, 만대루, 그 다음에 입교단까지 동시에 보이나 싶어서. 어이구야, 보이는구나, 보이긴.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사찰, 중국 사찰 다 인도 겁니까? 중국의 말은 말대로 대도 안 써요. 트럼프랑 비슷한 수준의 말들 합니다. 고수발시 화투가 일본 겁니까? 한국 겁니까? 일본 거죠. 일본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더 많이 쳐요, 그죠? 그건 우리나라 겁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누구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전 쌈이에요. 벚꽃이 한창 될 텐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죠? 벚꽃이 일본 것입니까? 일본 사쿠라입니까? 제주도의 원산지인 왕벚꽃은 그게 한국 건데, 그러면 그것이 일본에 핀다고 일본 거 아니고 한국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식물이 누구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찍어야 되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화해 구곡, 화해 9곳에 좋은 풍경이 있는데 그 제1곡이 바로 이곳이 화해 구곡이, 화해 마을 병산입니다. 병산은 병산소원 맞은편 미천 병풍처럼 펼친 산이다. 서해 중영이 물길이 위에 지어진 소원으로 하해 마을의 주산이 하산을 던지고 앞으로 낙동강을 솟고 있는 배산임 수의 지형이다. 좋습니다. 낙동강 건너에 있는 물이 동쪽에 설로 내리고 동쪽 바위에 우뚝한 절벽이 그 안을 에워쌌네. 구름낀 등선의 서원선이 강이 삼처럼 흘러 일곡의 렘난트에 벚나무 나붓기누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일로 하회마을 쪽 흘러가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동쪽이거든요. 해 뜨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아유, 많이 찍었다. 아이고, 화장실입니다. 하루에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나눠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에 내부 촬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다 못 찍고요. 다 함께 찍겠습니다. 마을 가는 길 보시죠. 화산 등산로, 꽃이 피는. 원래 살았는데 좀 이사 가셨나봐요, 주인이.
저 하산 등산로 제가 괜히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일로, 하마을 길로만 주로 다녔고요. 원래 계획이 일로 갔다가 하산, 산에 넘어서 올려고 했는데, 다리가 아파 못 가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유교 문화길 보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유교 문화길입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공부하다가 양반들이 화해마을에 주로 살았지 않나 싶은데, 거기가 집이고, 여기가 이제 학교죠. 그죠? 이 학교 등교해야 되죠. 등교길 아닌가 싶어요. 일진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화산 넘거나, 그죠? 여기서 삥 뜯거나 하겠죠? 후범 지역. 보시니까 소나무 장난 아니죠? 작살납니다. 선비의 절개, 지게리 같은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소나무가 수령이 얼마 됐을까요? 예, 뻑하면 400, 500년입니다. 보통 이거는요. 나무 보시죠. 나무생 보시죠. 이게 하회마을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일로는 거의 안 가시는 것 같아. 내 생각인가? 많이 안 와. 저는 하도 자주 가가지고, 많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 묻혀 있는 곳이라서, 오늘은 별로 가고 싶진 않고요. 다음 기회 되면 제가 풀 버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쯤 걸립니다. 5km, 4.5km인가 좀 걸리니까, 일로 가면 참고로 입장료 안 냅니다. 5,000원 붙이는 겁니다. 일로 길을 걸어서 가서 이제 중간에 좀 쉬면서 점심도 먹고 하다가 하회마을 분내 나오는 탈춤도 보고 하회탈놀이 있지 않습니까? 하회탈놀이 구경하고 버스 타고 병산선으로 다시 돌아오면 딱 풀코스 딱 좋습니다. 하회마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어서 바람 좋다. 서희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참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희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는 선생이 낙점을 한 곳이지 그 양반이 지어서 한 곳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서희 선생은 징비록을 이 하회마을의 낙동강 그 건너편에 있는 옥연정사에서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죠. 징비록은 다 아시죠? 임진왜란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조선이 왜 전라에 대비 못해서 개망신 당했는가 하는 거를 자기 반성이 들어쓴 책인데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일단 때리셨습니다. 왜 때리셨을까요? 그냥 그런 사실적 기록들은 결국은 결론을 뻔합니다. 이게 일본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조선이 장파 싸움에 찌들어가서 그렇다는 식이지만 유성룡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른 거예요. 자기는 또 자기 변론을 할 필요 있죠. 이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특히 이순신 관련된 대목들을 자기 지가 권율과 더불어서 직접 청거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그 양반들에 의해서 사실 조선이 구해진 거고.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기 잘난 척이죠. 자화자찬. 근데 결론적으로 징비록은 그렇지 않죠. 팩트를 그대로 쭉 설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그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고 명나라는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조선을 도왔을 뿐이라 이러실 수 없기 때문에 정면가도라도 그렇죠. 정면가도 그죠. 하여튼 트럼프 같은 놈은 일본 놈들은 당시에 도요토미 대시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핑계가 좀 남의 나라 공개하면서 뭔 햇바닥이 길어 그죠. 욕망 그죠. 탐욕 찌든 인간들이에요. 국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백성을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옳은지 뭐 그거는 또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죠. 임진왜란은 확실한 일본의 침략이고 확실합니다. 일단 반성의 미로 쓴 거기 때문에 그 서해 선생이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의 어떤 결론을 하고 서인과 동인과의 싸움, 동인 중에 서인 또 북인과 남인 이렇게 당파 갈리면서 말이 많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 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후일의 사람들이 어떤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옥연정사 방문할 기회 있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아유 여기 아쉽다. 이 하회마을 가는 길입니다. 이거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동하는 모습 한번 찍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